네,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죠. 현재 0.26% 조금이지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708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정말 지배적이었는데 이조차도 흐름이 많이 좋아집니다. 현재 상승 종목 수 540여 개로 늘려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여전히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각각 400억 원가량 더해지고 있다는 게 코스닥의 특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1% 마이너스 구간, 파란불이긴 하지만 역시나 낙폭을 많이 줄여낸 현 구간인데요. 오후장에 플러스 전환까지 성공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그런 상승 전환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김웅태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닥의 회복 신호가 잡혔습니다. 오전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궁금한데요. 한 줄 평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바로 볼게요. 과매도권이다. 네. 과매도권이라는 건 결국 저가매수 유입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밀려 나갈 건지는 앞으로도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토론회도 남을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도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또 정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사실 나름 자체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 이사들에 대한 이제 발언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 소지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과대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발언들 때문에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 과대하게 좀 낙폭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국내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많이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ADR 지표도 마찬가지로 과매도권에 들어왔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 이하까지 한번 장 초반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시장에서 전부 대부분의 있는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과도한 매도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지난 8월장만 하더라도 8월 초만 했을 때 그때 한번 낙폭 과대가 컸을 때도 마찬가지로 ADR 지표가 6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표들은 조금 더 생각보다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저점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CPI도 주목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결, 그러니까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TV 토론이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흥태 매니저님은 저점에서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텀피싱 나설 거라면 어떤 테마 섹터에서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내일 이제 나올 수 있는 TV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대선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서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저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포지션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 대한 코스닥 시장은 양전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천여 개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대한 반등이다라고도 딱 뚜렷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모처럼 또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은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내가 주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상승 방향으로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쯤에서 조금 더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략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어서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지난주 금요일장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 부진에서만 한 20%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네. 금요일 저희가 편입하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가 현 구간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보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9월 시장에서 그동안의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한 주간에는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특히나 일부 섹터들, 다시 말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이런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련돼서 묶여 있다 보니까는 오늘은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목표가 3,6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이미 대량 거래가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주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홀딩. 그러니까 결국 추가 상승을 저희는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블루엠텍도 오늘 추가적인 리뷰를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필요한데 그동안 블루엠텍 참 매력적인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걸 돌이켜 보면 이대로 보내주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 잠깐 한번 급락을 했었을 때 그때 네. 한번 밀렸는데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이 블루엠텍이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유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리뷰를 좀 도와드렸지만은 아직은 좀 매도하는 자리보다는요. 워낙에 시장이 빠졌을 때 같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악재가 없으니까는 그 정도를 참고하시고 보유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더 끌고 가시다가 22,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더해주셨고요. 만약에 손절가 터치하면서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재매수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자리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오. 봅니다. 워낙에 또 저평가 있는 공간이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월달에 발표되고 있는 재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섹터 이야기도 해봤고요.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장을 든든하게 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두 종목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 다른 섹터에서 종목이 발굴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매력이 다시 돋보이게 될까요? 삐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6월에 최고가 25,000원을 경신한 이후에는 계속 조정 장세예요. 그런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삐아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인데 화장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적이 워낙에 또 기대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많이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최근 들어서 7월부터 8월달, 9월달 한 두 달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삐아라든지 마녀공장이라든지 기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슬슬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간 조정을 끝내놓고 나서부터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삐아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업종들 자체가 수출 데이터가 명시량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2차 파동에 대한 시세가 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삐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전문 업체이면서 뭐 대표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한 종목이 한 기업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K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출 규모가 수출액 자체가 이번에 올해만 하더라도 3조 2천억을 달성을 했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또 커지다 보니까는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삐아 동사는 이미 올해 2분기 실적 매출액도 137억이나 달성을 했고요. 이미 동사 가지고 있는 매출액에 대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기정한 조정 거치고 나서부터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 또는 6거래일 정도를 상승 추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3,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장품주 안에서도 삐아를 편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더 궁금한 건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회복을 다시 보여주는 하반기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면 네. 삐아 말고도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일단은 삐아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셔서 담아보는 건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많은데요. 한국 네.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VTN, 색조 화장품 아니면 뭐 여름철에 썼던 그쵸. 그런 선크림 관련된 그리고 기업들. 대장주죠. 실리콘투.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데 실리콘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아직은 추세가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정받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좋겠고 지금 시장이 지수가 어려울 때는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들 특히나 상장된 지 얼마 안
안 된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은 쪽의 흐름이 요즘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금 상황에 맞는 편입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 같은 대장주보다는 지금은 삐아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익을 기대해 보겠고요. 제시해 주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좀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인벤티지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인벤티지랩 하면 유한양행과의 이 짝꿍, 콜라보,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잠깐 시세가 나오는 듯 했는데 유한양행에 비해서 주가가 더 가진 못했어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추가 상승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한번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였고요. 네. 인벤티지랩 제가 이거 아침에 소개해드렸을 때가 12%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17% 네요. 1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무적 지금 오늘 급등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자리는 워낙에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재망 20일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신규도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약물 전달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과거에 유한양행하고 장기지속형 GLP-1 즉 다시 말해서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진행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유한양행은 뭐 FDA 승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 외적으로서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HLB까지도 또 사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인벤티지랩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제가 일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번 10월에 위고비에서 국내 출시를 할 수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9월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10월 전까지는 한 번 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7월 말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수익을 챙겼는데 오늘 자리도 그때 그 가격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주고요. 손절가 라인은 13,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력, 그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이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1% 안쪽으로 낙폭을 줄여 현재는 0.94% 하락을 기록하면서 2,52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님, 월요일장이니만큼 코스피의 이 회복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이번 주에 좀 체크해야 될 이벤트와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 대선 토론회도 있겠지만은 CPI 지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명절 전이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서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도 섹터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정도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시장을 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죠. 반도체가 사실은 시장인 기간이 참 길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서 반도체 이꼬르 시장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일단 반도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뉴로모픽이나 유리기판 쪽,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는 좀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는 다시 한번 수급 쪽이 들어오는 게 유리기판 쪽도 있을 거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네오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CXL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가 HBM 쪽에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외쪽으로서 소부장들도 있으니까요. 그 기업들 지금부터 저점으로 내려와서 반등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HBM만 같이 가져가지 마시고 유리기판도 괜찮고 CXL 관련된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AI에 너무 많이 몰입이 네.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HBM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일 때 그 종목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선을 살짝 돌려서 반도체 안에서도 중소형 테마나 오르지 못했던 쪽 뉴로모픽 유리기판도 이제 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 또는 밴드를 통한 정보 전달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 접속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텍 녹색밴드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황에 대한 이슈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발빠르게 조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 오늘 삐아 인벤티지에 편입하면서 밴드 정보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회복이 오후장까지 더 강하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